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은 선수와 감독, 구단과 리그 간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은 프로스포츠 시장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프로스포츠 리그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프로스포츠 시장이 아직도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정치나 사회, 역사나 문화적인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은 선수와 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이자 권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력과 노동력과 생산요소, 노동력과 일반 제품, 프로 선수와 일반 근로자, 노동시장의 구조, 또 수요 독점과 쌍방 독점 시장 등 기초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과 노동력입니다. 노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력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노동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력의 공급자, 즉 판매자이고, 사용자나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구입하는 수요자, 즉 구매자입니다. 이때 노동력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 거래됩니다. 다음은 노동력과 생산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금과 노동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동력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아주 복잡합니다. 노동력은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 생산 요소의 역할을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의 원천이자 생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노동력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볼 때 인적 자원에 해당됩니다. 노동자가 생산성,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의 생산성,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에 체화되어 있어서 노동력과 노동자를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체화된다는 말은 기술이나 지식이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기기나 장비와 같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의 4대 요소라고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노동은 임금을, 토지는 지대를, 자본은 이자를, 경영자는 이윤을 얻는다고 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일반 제품 시장과 여러 가지로 유사하지만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는 겁니다. 파생 수요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그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 등 생산 요소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요된다는 겁니다.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는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인 취유정제가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리그에서 야구라는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선수의 노동력, 즉 경기력을 수요하는 겁니다. 다음은 노동력과 일반 제품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일반 제품과는 약간 다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와 같은 일반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도 동시에 이전됩니다. 하지만 노동력을 거래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자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체이며 노동력은 노동자 자신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거래는 임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양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하면 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연봉에 걸맞는 경기력을 제공하고 구단은 그 경기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일반 제품은 소비나 사용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거나 사용 가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동력은 소비 또는 사용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은 사용 과정에서 교육이나 훈련, 경험 등을 통해 노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구단에서 연습생으로 입단한 선수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면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축구 리그에도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최고의 스타 선수가 된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동계약이 체결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프로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일반 근로자나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권리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프로 선수와 일반 근로자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구단에 입단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 즉 경기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의 노동력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프로 선수들은 근로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개별 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훨씬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자신의 노동력, 경기력을 이용해서 상품의 가치를 지닌 경기를 보여주는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합니다. 물론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20년 이상을 프로로 활동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평균 활동 기간은 미식 축구 선수는 4년, 축구 선수는 7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들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보다는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임금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것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하락시키려고 하면 근로자들은 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데 비해서 프로 선수들의 임금, 연봉은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동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워서 객관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는 타율이나 타점, 홈런, 도루, 수비 등의 자료에 근거해서 연봉을 산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지 않았을 경우 연봉이 하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프로 선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마 선수들 중에서 일부 프로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축구 클럽에서 활동 중인 150만 명의 유소년과 청소년 선수 중에서 EPL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는 연간 180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프로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은 0.012%라고 합니다. 또 선수로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부상이나 기량의 한계로 중도에 포기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 선수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리스크가 더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로 선수의 특출한 경기력인 생산 요소, 그 경기력에 대한 대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기력은 전문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로 대체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의 경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해당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프로 선수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경기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가치는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 선수의 경기력은 일반 근로자의 노동력과 같이 대체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프로 선수들은 특출한 경기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특출하게 뛰어난 경기력을 지닌 선수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의미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희소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기력이 아주 뛰어난 희소성이 큰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에 비해서 경기력의 차이 이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재능과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경기가 일반 선수들의 경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스타 선수가 특출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경우 수입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많은 관중이나 시청자들은 기량이 평범한 선수 10명보다는 경기력이 아주 특출한 슈퍼스타 선수 한 명이 출전하는 경기를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봉은 보통 선수들의 몇백 배가 되기도 합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승자가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평범한 셀러리맨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림은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게의 선수, 감독 등은 프로구단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프로구단과 리그에서는 선수나 감독의 노동력을 수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한 노동력으로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해서 팬이나 방송사에 판매합니다. 그림에서 노동력을 공급한 선수나 감독은 임금을 받고 연봉을 받고 경기를 공급한 프로구단이나 리그에서는 수익, 즉 입장료나 중계방송권을 얻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선수들의 노동력은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프로구단에서는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선수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프로리그에서 프로구단을 몇 개를 하고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몇 번이나 생산할지 또 어느 가격에 공급할지 등을 결정하면 이에 필요한 선수, 즉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수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또 가게의 관중은 입장료나 시청료를 내고 프로 경기를 수요하는 겁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수요 독점과 쌍방 독점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 독점 시장입니다.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어느 한 수요자가 생산 요소를 독점적으로 수요하는 것을 생산 요소의 수요 독점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노동 시장에서는 프로 구단이라는 수요자가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선수들의 경기력을 독점적으로 수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노동 시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독점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독점은 생산 요소가 전문화되거나 아주 고도화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생산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사람만 요구할 경우 수요 독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프로 구단에서만 수요한다는 겁니다. 또 아주 특출한 경기력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선수만이 지니고 있는 특출한 경기력을 수요하려는 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출한 경기력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는 공급 독점자가 되고 이를 채용하려는 구단이 하나일 경우 수요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서 선수는 노동력 공급자이고 구단은 노동력 수요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팀 중심의 프로스포츠 리그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리그는 선수의 경기력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수요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수요 독점자입니다. 팀 스포츠 선수들은 리그와 구단에 소속되어야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시장에서 수요 독점적 지위를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려면 선수들은 KBO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축구 선수들은 프로축구협회나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프로리그, 프로구단이 수요 독점자일 경우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나 유럽의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료나 중계 방송료가 비싼 것도 구단들이 해당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독점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독점자인 리그나 구단은 선수들이 공급하는 노동력을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서 선수를 채용하려는 리그가 하나이고 하나로 수요 독점자고 경기력을 공급하는 선수들이 많은 경우에 리그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선수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력을 판매하려는 선수들은 많으나 경기력을 필요로 하는 리그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독점은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MLB가 오늘날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 경기력이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독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됩니다. MLB에서는 수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보류 조항이나 사치세, 드래프트, 수입 배분 등의 조치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수요 독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수요 독점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스포츠 리그나 팀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프로스포츠 리그나 팀이 여러 개 운영될 경우 해당 종목의 리그나 구단의 수요 독점적 행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프로스포츠 리그나 팀이 많이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제공하는 경기들은 평범한 경기로 전락하게 되고 관중들이 외면해서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개나 소나 다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은 경기라는 특수성과 희소성, 전문화된 노동력이 거래되는 특수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EPL과 북미 MLB에서 수요 독점적 지위를 오랫동안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인 FL에서는 1893년부터 1963년까지 리그에 등록된 선수는 리그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도록 하는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부자 구단들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구단 간 전력 격차를 줄이고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은 내셔널리그의 보류 조항과 유사합니다. 당시 선수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은 영국의 프로축구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선수 노조에서는 선수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완화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에 영국 법원에서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은 불합리함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다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보류라는 조항만 빼고 이적 시스템을 1995년 보스만 판결 때까지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수들에게 불리한 보류 및 이적 시스템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자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미 내셔널리그에서는 1876년에 출범할 당시부터 보류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이 보류 조항은 표면상으로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한 구단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또 구단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수들이 지나친 연봉 상승을 억제해서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리그 차원에서 보호해야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들이 선수들이 연봉 상승을 억제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프로야구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 독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단은 고용한 선수들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구단으로 마음대로 이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가 구단과 연봉이나 포지션 등의 이견이 있어서 구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유일한 대안은 프로야구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구단에서만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수 있었고 구단주는 원하면 언제든지 선수를 방출하거나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계약 선수 FA라는 자격을 얻어서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단의 이득만을 위해서 운영되던 수요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인 선수들의 이득도 어느 정도 반영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도 선수들에 대한 수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단과 선수 간 마찰이 생겼을 때 구단만이 임의로 탈퇴시키거나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방독점 시장입니다. 쌍방독점은 시장에 하나의 수요자와 하나의 공급자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단 한 명의 노동력 공급자와 단 한 명의 노동력 수요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를 채용하려는 구단이 하나만 있고 구단이 필요로 하는 경기력을 지닌 선수가 단 한 명이라면 쌍방독점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또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들이 노조를 만들어 리그와 협상한다면 리그와 선수 노조는 쌍방독점 관계가 되는 겁니다. 프로선수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에서 쌍방 독점으로 변하는 겁니다. 프로선수들이 선수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행동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MLB나 NFL, NBA 등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와 선수 노조 간의 관계는 대표적인 쌍방 독점 시장입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선수 노조와 리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에서 쌍방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선수와 경기 관련 업무는 수요 독점 시장처럼 리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선수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그와 선수 노조는 생산요소 수요자인 구단과 생산요소 공급자인 선수 노조 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각각의 유일한 수요자와 공급자이기 때문에
선수 연봉 등 경기 관련 업무는 쌍방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 공급자인 선수노조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 하고, 생산요소 수요자인 리그에서는 가능하면 더 적은 연봉을 주려고 할 겁니다. 선수 연봉 등 경기 관련 업무는 수요와 공급 독점자들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협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쌍방 독점 시장에서 양측이 합리적으로 협상한다면 수요나 공급 독점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 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와 선수 노조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이나 직장 폐쇄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미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노조와 리그 간 견해 차이로 파업과 직장 폐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력과 생산요소, 노동력과 일반 제품, 또 일반 근로자와 프로 선수의 노동력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그 다음에 수요 독점과 쌍방 독점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 선수 노조의 등장 배경과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